1504년 가을, 조선 궁궐에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살인과 훈구,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의 관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갑자사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대숙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요? 21살의 과거 합격한 천재, 왕실 인척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엘리트. 그러나 34살의 유배형을 받고 25년간 조정에서 사라진 남자. 어떻게 이런 인물이 연산군의 오른팔이 되어 조선을 피로 물들였을까요? 명문가의 자제가 간신으로 변하기까지 그 25년의 공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사홍. 그는 타고난 승자였습니다. 아버지 임원주는 세종부터 성종 때까지 요직을 역임한 종일품 고위직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인석과 오각 병풍석을 갖춘 임원준의 묘는 지금도 경기도 여주에 남아 있습니다. 왕릉에서나 볼 법한 웅장함이 당시의 권세를 말해줍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임원준이 아들 임사홍의 배필로 효령대군의 손녀를 맞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이죠. 임사홍 역시 훗날 자신의 두 아들을 공주, 옹주와 혼인시켜 왕실과 더욱 끈끈한 혈연을 만들어갑니다. 그의 재능 또한 빼어났습니다. 21살의 과거에 합격하며 조기 출세가도를 달렸고 그의 서예와 문장은 조선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천재.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임사홍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다른 이들 눈에는 오만해 보였습니다. 20대 초반 경연 자리에서 재상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다른 신하들과 충돌했습니다. 한 번은 50대 관리 최한정이 예문관에 임용되자 그는 학문이 모자라고 배운다 한들 소용없다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만함이었을까요? 그 답은 곧 나타납니다. 성종시대 조선 조정은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훈구, 공신 가문 출신으로 대대로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임사홍은 바로 이쪽에 속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사림, 성종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힘을 키워가던 신진 선비 집단이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등의 대간직에 포진해 임금에게 쓴소리를 하고 조정의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사림은 왕실 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임사홍은 그런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성종 9년 봄 사건이 터집니다. 흑비 사건입니다. 흙이 섞인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황사비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기상이변을 하늘의 경고로 여겼습니다. 대간들이 임금에게 반성하고 금주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성종은 수락했습니다. 그때 임사홍이 나섰습니다. 도승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었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비가 내린 것은 우연히 그런 기후가 된 것일 뿐입니다. 어찌 하늘의 재앙이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술을 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내일 또 흑비가 내리면 또다시 술을 금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는 상식적인 과학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하늘의 뜻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 조정의 모든 대간직이 일제히 나서서 임사홍을 공격했습니다. 간신, 소인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임사홍이 수장으로 있던 승정원조차 대간들 편에 섰습니다. 더 치명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임사홍이 전에 친한 대간과 짜고 자신의 상급자를 탄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일도 채 안 돼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사홍, 의주 유배.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는 이렇게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나이 34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터질 더 큰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임사홍은 공직 자격을 회복했지만 조정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신료들이 결사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성종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25년,
34세 쫓겨나 59이 되어서야 복권될 때까지 임사홍은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엘리트가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유배지와 낙향 생활로 보낸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임사홍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배척한 살림 선비들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요? 1494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여기서 운명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임사홍의 넷째 아들 임숭재. 그는 이미 성종의 후궁소생 옹주와 혼인해 연산군과 천안매부 사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임숭재와 연산군은 친구처럼 죽이 잘 맞았습니다. 임숭재가 아버지를 복권시켜달라고 연산군에게 간곡히 탄원했습니다. 연산군은 후에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1499년 마침내 임사홍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로 조정에 돌아온 임사홍.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과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연산군은 성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위 전부터 무오사화를 일으켜 살림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조정 내살림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 이것이 임사홍 복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음력 7월 어느 날 밤 대궐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사홍이 연산군 앞에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어둠 속에서 둘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사홍이 울며 말하길 엄숙의와 정숙용이 모후를 모함하여 폐비하게 하였다고 하니 임금도 또한 울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엄숙의와 정숙용을 불러 손수 죽였습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임사홍은 무엇을 보았을까? 복수의 기회를? 아니면 권력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이튿날부터 조선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신하들, 살인이건 훈구건 가리지 않고 학살당했습니다. 죽은 자도 산자도 처형당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부관참시로 시신을 꺼내 목을 베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임사홍 자신도 갑자사화 연루 인물들과의 친분 때문에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구했을까요? 연산군이었습니다. 임사홍은 예전에 폐비 윤씨의 폐위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느냐? 젊은 시절 임사홍이 성종에게 했던 그 발언, 왕비 폐위를 반대했던 그날의 선택이 25년이 지나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갑자사화를 거치며 연산군은 신하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조선은 연산군만의 절대 왕국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사홍은 병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 좌참찬, 25년간 잃었던 권세를 허겁지겁 되찾는 형국이었습니다. 1506년 음력 9월 2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이끄는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입니다. 그날 밤 임사홍은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반정 세력의 1순위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친족이 시신을 수습해 매장했습니다. 하지만 20여일 뒤 임금의 명으로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부관참시, 다시 한번 목이 잘렸습니다. 역적으로서의 최후였습니다. 경기도 여주 임사홍의 묘를 찾아가면 아버지 임원준의 거대한 묘역과 대조됩니다. 도로에서 100m쯤 들어간 좁은 숲길, 주택 축대 아래 비좁은 땅, 쉽게 찾기 힘든 곳에 숨어있듯 자리 잡은 묘. 묘비는 1997년에야 세워졌습니다. 500년이 지나서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임사홍은 정말 자발적으로 연산군을 도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가설, 복수심에 불탄 배신자. 25년의 유배와 낙향 생활. 그 세월 동안 임사홍은 자신을 내쫓은 살림 선비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사화는 그에게 복수의 기회였을까요? 근거는 명확합니다. 흑비 사건 때 그를 공격했던 세력이 바로 살림이었습니다. 갑자사화로 제거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순도 있습니다. 갑자사화는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지 살인만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훈구 대신들도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임사홍 자신도 갑자사화 때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면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가설, 권력욕의 눈먼 기회주의자. 25년의 공백. 환갑을 앞두고 조정에 복귀한 임사홍에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갑자사화는 그에게 빠르게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을까요? 근거를 살펴봅시다. 갑자사화 이후 임사홍의 승진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2년 만에 병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 좌참찬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임사홍은 이미 왕실 인척이었고 아버지도 고위직이었습니다. 굳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연산군의 폭정을 도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채홍사, 창양궁 조성 등 연산군의 향락 정치를 아들 임숭재와 함께 뒷받침한 것은 단순한 권력욕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연산군에게 조종당한 희생양. 임사홍이 갑자사화의 방아쇠를 당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 학살을 기획한 것일까요? 연산군 일기의 기록을 다시 봅시다. 임사홍이 울며 말하길이라는 표현. 이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연산군은 이미 무오사화를 통해 정적을 제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자사화 역시 그의 계획이었고 임사홍은 명분을 제공한 도구에 불과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거를 보면 임사홍 자신도 갑자사화 때 위험에 처했습니다. 연산군이 옛날 일을 들먹이며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도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이후 임사홍이 연산군의 폭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조종당했다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력했을까요? 네 번째 가설, 왕실 인척으로서의 의무감. 임사홍은 효령대군의 손녀와 혼인했고 아들들도 왕실과 혼인했습니다. 넷째 아들 임숭재는 연산군과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임사홍은 단순히 가족을 지키려 한 것은 아닐까요? 연산군의 명을 거부했다가는 아들과 손자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있을까요? 임사홍이 갑자사화를 촉발한 직후 연산군이 그를 구해준 것. 이것은 연산군과 임사홍 가문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왕실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학살을 방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가설이 부분적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복수심, 권력욕, 가족보호, 그리고 연산군의 압력.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임사홍을 간신의 길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62년 인생 중 마지막 2년. 그 짧은 시간이 임사홍을 조선의 대표 간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임사홍의 무덤은 초라합니다. 아버지 임원준의 웅장한 묘역과 불과 50m 떨어져 있지만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한쪽은 권세의 상징이고 다른 쪽은 수치의 흔적입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능과 배경, 억울함과 분노, 권력의 욕심과 복수. 임사홍은 25년의 굴욕을 2년의 권력으로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이 그를 500년간 비난받는 간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 여주의 그 작은 묘역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사홍은 자발적인 간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